자, 이번 시간에는 정석, 수학의 정석 하 마지막 단원 30-2 조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은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입니다. 반면에 조합은 나열하진 않아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열하지 않는 것, 즉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열이 순서상이라면 조합은 집합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 자, 집합의 원소는 순서가 없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할 때 1, 2나 아니면 2, 1이나 같은 집합이에요. 그죠? 순서가 없어요. 자, 뽑기만 합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먼저 조합의 수와 n combination r. 이제 조합을 n combination이라고 부를 건데 여기 combination 영어의 머리 글자 C를 따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호를 만든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퍼뮤테이션의 차이점은 택하여 나열하는 것이죠.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그 r개를 나열하다 보니까 r 팩토리얼을 곱해야 돼요. 오케이? 나열하는 거는 뽑는 것과 나열하는 건 별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r개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r개를 나열하는 r 팩토리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combination n combination r 이라고 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을 몇 개를 증명할 거예요. 특히나 combination과 permutation의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combination을 우리가 이제 permutation으로 설명하자면 n permutation r은 n개에서 r개를 택하고 and 그리고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까지. 근데 combination은 나열하는 게 없다 보니까 n permutation r을 r 팩토리얼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n permutation r을 공식을 외웠잖아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는데 컨비네이션은 거기에 분모에 r 팩토리얼을 곱하면 됩니다. 물론 r의 값은 0보다 크거나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컨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n 컨비네이션 r이나 n 컨비네이션 n-r이나 똑같아요. 그 뒤에 본문에 이걸 증명하는 게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이거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 R값이 좀 클 때 n에 가까울수록 커지거든요. 그때는 오른쪽 식 요거 R 대신 n-r을 이용하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학기 초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과 그죠? 대표 임명을 뽑는 것. 반장, 부반장이 순열이고요. 먼저 뽑히는 사람이 또는 표가 많은 사람이 반장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대표 임명은 조합입니다. 먼저 뽑히든 나중에 뽑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표예요. 그죠? A, B가 대표야. 그러면 B, A가 대표 같은 말이지만 A, B가 반장이야. 그럼 A가 반장, B가 부반장이 되겠죠. 그럼 B, A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자, 3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입니다. 그죠?
6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반장, 부반장을 각 임명씩 뽑는 경우는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3가지에, 그리고 부반장, 반장은 1명 뽑혔으니까 이제 2명 남잖아요. 그러면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6이 됩니다. 반장을 뽑고 그리고 부반장을 뽑지요. 그래서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대표 임용을 뽑는 경우는 A, B가 뽑히나 B, A가 뽑히나 같은 거예요. 같네. 그죠? 1번과 2번이 같고, 그 다음에 B, C가 뽑히나 C, B가 뽑히나 같네. 그 다음에 C, A가 뽑히나 A, C가 같네. 그래서 6을 2로 나눠줘야 됩니다. 2개씩 같으니까. 그래서 2로 나눠가지고 경우의 수는 오케이. 여기서는 개수가 안 나와 있는데 요거예요. 뽑는 경우의 수는 전체 6가지 중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씩 같아요. 그래서 총 3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r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는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요. 계산식을 퍼뮤테이션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3p2와 3c2의 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3p2라는 것은 3명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3c2는 3명에서 2명만 뽑기만 합니다. 나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퍼뮤테이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3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은, 자, 먼저 3명에서 2명을 뽑고, 그죠? 뽑는 것은 3명에서 2명을 뽑으니까 3 커뮤테이션 2가 맞죠? 그죠? 그리고 나열까지입니다. 나열. 뽑고 나열이기 때문에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팩토리얼. 뽑은 2명을 나열하는 것까지, 그게 3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변을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3 컨비네이션 2는 2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분의 3 퍼뮤테이션 2가 됩니다. 그걸 일반화하는 거예요. 일반화하게 되면 n 커뮤테이션 r 곱하기 r 팩토리얼은 n 퍼뮤테이션 r이 됩니다. 그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n 컨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r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이 새로운 기호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됩니다. 손으로.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쓸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n 퍼뮤테이션 r 공식은 암기해 줘야 돼요.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n 컨비네이션 r, r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r, 그러면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앞에 이제 유학분에서 이 n 컨비네이션 r이 n 컨비네이션 n-r과 같냐고 물었잖아요. 그죠? 실제 n 컨비네이션 n-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거로 가야 됩니다. 간단한 거 방향으로. 그래서 얘를 정의대로 그대로 쓰자면 요 r 대신에 n-r 팩토리얼, 그리고 n에서 n-r 팩토리얼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면 됩니다. 그걸 계산해 주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교환 법칙 사용하면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건 뭐예요? equal n 컨비네이션 r과 같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100 컨비네이션 98이야. 100 컨비네이션 98. 98. 98개를 뽑아.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100 컴비네이션 100 빼기 98 2. 어라 쉽네. 두 개만 곱하면 되겠네. 10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과 98개 뽑는 것 너무 차이가 나죠? 그죠? 자, 이렇게 아주 쉽게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0 팩토리얼 1, n 퍼뮤테이션 0 1 정의 했었어요. 정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아래 내용을 대입해서 n combination 0는 1입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에서 동아시아사 경제 중에서 하나, 둘, 다섯 개에서 두 과목을 자, 선택하고 끝나죠. 그죠?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O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계산하면 돼요. O 컴비네이션 2는 2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이게 분모 분자 약분되는 게 있어요. 응? 분모 분자 약분이 돼요. 결국에는 뭐랑 똑같으냐면 분모의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죠. 두 항이 곱이죠. 그러면 분자도 두 항, 5 곱하기 4만 남아요. 나머지는 약분이 돼서. 그러니까 분모의 곱하는 항의 수가 분자의 항의 수, 곱하는 항의 수와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0-7번을 보자. 요거 연습하는 거예요. 되고 공식을 열심히 외운 다음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공식 외우세요 라는 거예요. 선생님 식이 복잡해요? 아니에요. 외우면 됩니다. 자, n 퍼뮤테이션 r은 이렇게 r개를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까지니까 r개를 곱하는 거예요. 반면에 n 커뮤테이션 r은 이거를 r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r 팩토리얼, n-마이너스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그리고 n 컴비네이션 r은 n 컴비네이션 n-r과 같아요. 자, 그럼 계속 밑줄도 그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n 컴비네이션 4는 분모가 4 팩토리얼이 남고요. 분모가 4항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분자도 4개의 항의 곱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한 다음에 양변의 공통으로 n 곱하기 n-1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n 값은 보세요. n 값은 n개에서 n에서 3을 빼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n의 범위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n개에서 4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4보다 작은 수에서 4개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특별히 주지 않더라도 n은 n개에서 4개를 뽑는다고? 오케이.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n과 n-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양분을 나눠주면 n에거나 2차식이 되겠고 간단하게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8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암기하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이렇게 n 부분이나 r 부분이 복잡한 식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거는 별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15 콤비네이션 둘 다 15 콤비네이션이니까 두 식이 같다는 조건은 그러면 지금 요 2r의 제곱 플러스 1과 r 플러스 1이 같다는 얘기인가? 같은 경우 and 아까 우리가 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n 콤비네이션 r은 n 콤비네이션 n-r도 같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15-r 플러스 1인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이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열심히 나눠주면 되고, R에 해당되는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n, 이게 우선 15죠.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 15개 중에 요 2R의 제곱 플러스 1을 뽑으라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15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자, 3번.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거 n-2개나 또 n-1개나. 자,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하겠어요? 그렇지, 요거 지금 정석의 요 세 번째 요 공식 이용하는 계속 나오고 있죠.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식을 변형하는 거 볼게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2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하고, 자, n에서 지금 n 플러스 1에서 r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이 나와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1도 빼주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분모는 3, 2, 1 세 항의 곱이죠. 그럼 분자도 1씩 줄어가면서 세 항의 곱. 분모가 2 곱하기 1 두 항의 곱이면 분자도 두 항의 곱이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지는 않죠. n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렇죠. 이거는 21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에다가 210의 약수 중에 하나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겁니다. 조립제법 쓰면 되겠네요.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해보자. 11-10번. 2번만 해보자. 2번. 지금 1680 너무 크고. 자, 노트에다가 n 컨비네이션 5 이퀄 56일 때 n을 구해봐요. 그냥 n을 구하는 것까지만 해보자. 자, 노트에다가 n 컨비네이션 5를 쓰고, 자, 공식에 대입해서 식을 써보세요. 이걸 이제 쓰면서 또 한 번 해요. 이렇게 n 컨비네이션 r 이퀄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서 외워요. 자, 그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r이 5니까 n 컨비네이션 5는 5 팩토리얼 곱하기 n 마이너스 5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이 분모 문제 약분된다고 그랬죠? 결국에 분모가 5 팩토리얼 5, 4, 3, 2, 1이에요. 그럼 분자도 어떻게 되냐면 n, n-1, n-2, n-3, n-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값이 56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야, 이거는 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걸 이용해서 n 퍼뮤테이션 5를 구하라는 거네.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 계산 못해요. 오케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자, n 컨비네이션 5를 이용해서, 자, 이거는 이걸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자, 미안합니다. r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5 이걸 구하라는 거였어요. 5 퍼뮤테이션이 되겠죠.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예,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56이니까
따라서 n 퍼뮤테이션 5는 5 팩토리얼 곱하기 56. 자, 계산은 하지 말자. 커요, 너무. 자, 그 다음에 이런 연습을 하고요. 30-12번을 보자.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라. 제일 복잡한 건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지금 컴비네이션을 연습해야 되니까, 자, 요거 4번을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노트에다가 4번 식을 쓰고, 자, 이걸 만족하는 n 값을 구해보자. 자, 먼저 n 컴비네이션이라는 것은 2 곱하기 1분의 n-1입니다. 그리고 n 컴비네이션 3이라는 것은 분모가 3이 1이고요. 분자가 세 항이 곱 n-1, n-2가 되는 거예요. 자, 이퀄 2 곱하기 2n 컴비네이션 1이죠. 그럼 얘는 1분의 자, 얘는 2n입니다. 그러니까 1분의 2n이니까 그냥 2n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양변을 n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n으로 나눈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곱하기 6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자, 그러면 먼저 n으로 나눠주면 2분의 n-1 플러스 6분의 n-1, n-2 이퀄 그 다음에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으로 나눠줘 보자. 6을 곱해줘 보자. 그러면 3n-3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그 다음에 6, 4, 24가 됩니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내림차로 정리해주면 n의 제곱 3n이 지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다 숫자는 우변으로 이항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25가 됩니다. 따라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5가 돼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을 열심히 외우면서 계속 암기를 해주세요. 자, 필수 예제 30-8번을 볼게요. 자, 여기 비례식이 나왔네요. 그죠? 비례식. 자, 여기 n-1 퍼뮤테이션 r 대 npr 이퀄 3대 11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비례식 기억나나요? 비례식. 비례식이라는 게 비율이 같은 B, A 대 B 하고 C 대 D랑 같아. 그지? 비율이 같은 B를 등호로 연결하는 식을 우리 비례식이라 하고, 비례식의 계산 방법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죠?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AD 이퀄 BC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비율로 바꿔요. 비율. 그러니까 비례식을 비례식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B분의 A 이퀄 D분의 C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는데 후항이 기준량이 돼요. 기준량. 그래서 분모로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변이 3대 11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 비율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얘는 비율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 초등수학에서 배웠습니다. 비율. 그때 물론 문자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식이 나왔네요. 콤비네이션에 관한 것도 비례식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요거 공식은 이제 열심히 외워요. 첫 번째는 이렇게
n 퍼미테이션 r분의 n 마이너스 퍼미테이션 r 분수로 표현하면 약분됩니다. 약분. 약분되죠. 그래서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약분도 잘 보세요. 분모가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분자에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있어. 약분이 되는데 자, 분자는 그대로 다약분이 되고 여기 n만 남아 n만.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이 n 팩토리얼 n 곱하기 n 마이너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약분되고 분모는 n만 남는 겁니다.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도 n-r 팩토리얼이 있는데 그거보다 1 작은 팩토리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n-r 팩토리얼은 n-r 곱하기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것만 약분되고 n-r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11분의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11분의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n 플러스 r 콤비네이션 r분의 n 콤비네이션 이것도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약분이 되죠. 그래서 n 팩토리얼과 약분되면 분모 n 플러스 1 남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은 약분되고요. 아예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분의 n 마이너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요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남죠. 그 값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문자 미지수 nr 두 개, 방정식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얘를 연립해서 풀면 n과 r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그냥 암기해서 써보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r 값이 1보다 크거나 n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성립해요. 이거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는 자주 써먹어요. 이건 별표를 하고 증명한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데 증명 쉬워요. 증명은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변을 전개해서 좌변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향만 설정하면 됩니다. 우변은 자 공식에 넣어서 그대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간단해요. 자,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팩토리얼. 그러면 분수의 합은 통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분. 그죠? 통분 또는 지금 현재는 뭐냐면 공통 인수로 묶어준 거예요. 공통 인수로 묶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처음엔 헷갈려요. 한번 볼게요. r-1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 공통 인수가 뭘까요? r-1 팩토리얼입니다. 왜냐면 r 팩토리얼은 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r 팩토리얼을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됐죠? 두 번째 n-r 팩토리얼과 n-r 1 팩토리얼은 공통인수는 작은 팩토리얼이요. 작은 수. 그 n-r 팩토리얼이 n-r 곱하기 n-r 1 팩토리얼이 됩니다. 분자도 마찬가지. 분자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묶어주고 남는 건 분자 여기 괄안에 넣어주고 얘도 통분하는 겁니다. n-r과 r로 통분해서 식을 간단히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보면 분모는 n-1 팩토리얼과 n을 곱하죠. 그러면 n 팩토리얼이 되죠. 그죠? 자, 분자도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이에요. r 팩토리얼이 되죠. 그 다음에 n-r-1 팩토리얼과 n-r 곱해요.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거는 n 콤비네이션 r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공식은 좀 복잡한 조합 문제를 풀 때 이거 많이 사용해요.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식은 여러분 혹시 영재수학에서 영재수학을 안 들었나요? 영재수학에서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위에 두 항의 합이 아래 항이 된다는 것이 그 이 원리예요. 예,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 자, 또 문제 풀어보자.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오케이. 자, 이거 비례식인데 세 항의 비례식도 만족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세 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번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b를 표현할 때 있잖아요. b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이렇게 a 대 b equal c 대 d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b분의 a equal d분의 c, 이게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위에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를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식을. 왜냐면 자,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등식을 만족해요. 분모의 최소공배에서 b들을 곱한 것과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걸 식을 변형하면 c분의 a 콜 그 다음에 어디 보자. c분의 a 그리고 d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같아요. 같은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a 대 b가 c 대 d면은 요 두 번째 나오는 요 수가 분모가 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c분의 a, d분의 b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a 대 b 대 c, 이 비례식이 세 항을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 때 얘도 자, 이런 것들은 좀 별표를 하고, 얘는 위의 식은 지금 비례식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방법이 3분의 n 컨비네이션 r-1 이퀄 4분의 n 컨비네이션 r 이퀄 5분의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이 식과 같은 식이에요. 자, 실제 왜 그러냐면 이 값을 k라고 놔보세요. k. 자, 그러면 k라고 놓으면 이 각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 컨비네이션 r-1은 3k가 되겠죠.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r은 4k가 되겠죠.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값은 5k가 되겠죠. 자, k가 0이 아닌 어떤 수라고 한다면, 자,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n 컨비네이션 r 대, 자, n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1 대 n 컨비네이션 r 대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3k 대 4k 대 5k가 되겠죠. 그러니까 3 대 4 대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 항이 나오면 갑자기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1번 3분의 n 컨비네이션 r-1 이퀄 4분의 n 컨비네이션, 여기서 n과 r에 관한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죠. 두 번째 2번 첫 번째 두 번째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n 컨비네이션 r 이퀄 5분의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그래서 방정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식을 변형해서 계산하면
n값하고 r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0-14번을 볼게요. 자, 이런 증명 문제가 이제 수행평가에 낼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 이퀄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 제가 노트에다 적고 한번 증명해 보세요. 성립함을 보여라. 항상 뭘 증명하라 하면 복잡한 식을 찾아요. 조금이라도 더. 복잡한 식을 전개해서 간단한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도 우변이에요. 우변이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니까 우변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변 이퀄 n 곱하기 자, 식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곱해줍니다. 근데 앞에 n을 곱했잖아요. 그죠? 이 n은 분자에 곱하니까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식을 변형하면 분모도 정리를 하게 되면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r-1 팩토리얼만 r 팩토리얼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 팩토리얼이 만들어 주려고 r을 곱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분모에 r을 곱해주면 안 되잖아. 분자에도 r을 곱해 줘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자, r을 먼저 쓰면 r 곱하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5분 이상 망설이지 말고 풀이 과정을 보고 이렇게 따라 써봐요. 자, 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이것도 한번 잘 써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30-9번을 볼까요? 이제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야구 선수 9명과 농구 선수 5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3명의 야구 선수와 2명의 농구 선수를 뽑는 방법입니다. 자, 와죠. 그죠? 와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의 곱이에요. 곱셈입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는 9명 중에서 콤비네이션 3명을 뽑으면 되겠고요. 그죠? 간단하네요. 농구 선수는 5명 중에서 콤비네이션 2명을 뽑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요. 2번을 볼게요. 자, 위의 조건에서 5명을 뽑을 때 야구 선수 대표인 A와 농구 선수 대표인 B가 포함되는 방법. 특정한 선수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걔를 일단 빼는 거예요. 야구 선수 9명 있죠. 9명 중에서 A 1명을 빼요. 그럼 몇 명 남아요? 8명. 그죠? 8명. 자, 그러면 야구 선수 8명과 그 다음에 농구 선수도 1명 빼요. 5명 중에서 B를 빼요. 그럼 4명 남죠? 4명 중에서 콤비네이션 5명 중에서 이 5명 중에는 A, B가 포함되잖아. 그죠? 그러면 몇 명만 뽑으면 되겠어요? 3명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12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자, 3명을 뽑을 때,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 중에서 각각 적어도 한 명, 이 선수가 포함. 자, 적어도란 말이 나왔습니다. 별표. 적어도는 여사건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란 뜻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야구 선수 또는 모두 농구 선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일단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면 여집합 선생님은 여사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선수가 14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야구 선수만 뽑거나 또는 농구 선수만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야구 선수만 뽑는 경우 수 플러스 뽑거나 또는 농구 선수만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4 콤비네이션 3에서 9 콤비네이션 3 더하기 5 콤비네이션 3 이렇게 6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적어도라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한 명, 적어도 뭐 2명이면 한 명, 0명 또는 한 명 또는 2명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6건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30-15번. 10명 중에서 5명의 위원, 순서가 없지요. 그죠? 위원, 대표, 위원, 특정한 2명이 포함되는 경우 있어. 그러면 이 특정한 2명은 10에서도 빼고 5에서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한 2명을 뺏는 경우는 일단 2명은 무조건 포함시키는 거야.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전체 8명 중에서 콤비네이션 2명을 뽑아야 되니까 3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8 콤비네이션 3이 됩니다. 계산은 56이 되겠고, 특정한 2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2명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배제를 해놨잖아요. 그죠? 2명을 배제를 하는 거예요. 배제. 오케이? 안으로 배제하거나 밖으로 배제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8명, 2명을 제한 8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됩니다. 5명을 뽑으면 됩니다. 5명 미안합니다. 완전 같지는 않고요. 콤비네이션만 같아요. 콤비네이션. 왜냐면 요 값은 8 콤비네이션 8 마이너스 5가 돼서 결국에 8 콤비네이션 3과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만 배제하고 뽑는 인원은 5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확률 통계를 배우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어려워요. 자, 30-16을 볼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7명 중 4명의 대표 콤비네이션입니다. 뽑을 때, 자, 적어도 여학생 1명이 포함. 자, 이거 별표 해놓고요.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도란 말이 나왔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4명이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5 더하기 7이니까 12명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죠. 근데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라는 얘기는 그 반대가 뭐예요? 4명이 모두 남학생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2 콤비네이션 4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어도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씩 포함. 자, 이것도 한번 써봐요. 적어도란 말이 나왔습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포함된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자, 12 컨비네이션 3이다. 빼기 뭘 빼주면 될까요? 어떤 경우? 남학생만 4명을 뽑거나 5 컨비네이션 4 또는 플러스죠. 여학생만 4명을 뽑거나 이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적어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자, 그 다음에 30-17번을 볼까요? 남녀 합하여 20명인 모임에서 2명의 대표 조합입니다. 선출하는데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주어졌네요. 자, 이때 남학생 수를 구하라. 자, 한번 식을 적어보세요. 자, 남자는 몇 명입니까? 몰라요. 이럴 때는 우리 활용 문제 풀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명, 자, 남자의 수를 X명이라고 둬보세요. 자, 그러면 적어도 1명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이것도 여사건을 이용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20의 컨비네이션에서 2를 뽑는 거죠. 자, 마이너스. 그러면 반대의 경우 남학생만 2명을 뽑는 경우 수가 되겠죠. 그러면 X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자, 이 값이 124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x의 값,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r 값이 2네요. 이건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모가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분자는 두수의 곱 20 곱하기 19 마이너스 두 번째도 마찬가지 2 곱하기 1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1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열심히 정리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12 x 플러스 11 이퀄 0이 되겠고 자연수죠. x는 남학생 수니까 따라서 x는 12명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사건은 매우 중요해요.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여사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우 복잡해져요. 풀이 과정이. 적어도 1명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없거나 적어도 1명이니까 이것도 많다. 왜냐면 2명이니까 만약에 많이 뽑지 않고 현재처럼 2명이면 1명이거나 2명이면 되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2명이 아니라 10명을 뽑는데 그러면 적어도 1명이란 얘기는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 4명, 5, 6, 7, 8, 9, 10 이렇게 이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사건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은 풀이 과정을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해보자.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습니다. 일렬로 세운대요. 그러면 뽑아서 뽑는 것까지 쓴 다음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는 4 팩토리얼을 곱합니다. 자, 1번 A, B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자, 보세요. 이것도 모두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미 A, B는 뽑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6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6 컨비네이션이. 근데 문제는 자, 6 컨비네이션 2인데 4명이죠. AB 포함해서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래서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팩토리얼.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두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 이런 거 밑줄 그어놔요.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차피 A, B를 제외하고 A만 한 명 뽑혔으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6 콤비네이션 3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일렬로 세워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 B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A, B를 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6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일렬로 세우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자, 그 다음에 A, B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또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예요. 자, 자, 이웃이라는 말은 묶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A, B를 한 사람으로 묶어주는데 문제는 이 묶음 안에도 줄을 세워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그죠? A, B를 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 안에서도 줄을 세우기 때문에 이펙토리얼 경우수가 나타납니다. 이웃하는 경우는 한 사람으로 관주 또는 묶음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그림이 없는데 문제의 조건이 A, B 두 사람을 포함하고 그러면 A, B는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 맞네요. 그러면 요 1번 그림을 보고 설명해 보자. 자, A, B는 반드시 포함되고요. 그죠? 이웃하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6 콤비네이션이죠. 2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C가 어떻게 되겠어요? 6 콤비네이션 2. 6이 너무 크다. 자, 6 콤비네이션 2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3명으로 보는 거예요. A, B를 한 사람으로 보고 3사람 곱하기 3 팩토리얼. 근데 A, B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하고 A, B를 이웃하게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될 때는 이웃은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순서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0-18번 9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조건이 있네요. 단 각 자리의 숫자는 모두 다르고 그러니까 한 번씩만 사용하라는 뜻이 되겠고요. 3개의 홀수와 2개의 짝수를 포함. 문제의 조건이 3개의 홀수와 2개의 짝수를 포함하랍니다. 자, 그러면 짝수와 홀수를 포함한다 얘기예요. 자, 짝수 몇 개입니까? 짝수 2, 4, 6, 8 4개 중에서 2개. 그러면 4 콤비네이션 일단 뽑아요. 짝수 2개. 홀수도 둘, 넷, 5개인데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AND 그리고 4개 중에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5개를 뽑았죠.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될 겁니다.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계산은 하지 말자. 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읽고 그 조건에 맞게끔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 콤비네이션 3 그리고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11번을 볼까요? 요번엔 0이 들어갔습니다. 중에서 3개를 뽑아 만드는 세 자리 자연수 의 102자리 숫자를 A, 12자리 숫자를 B, 1위자리 숫자를 C라 하자. 여기서는 또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대요. 이걸 나중에는 중복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복조합. 같은 수를.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또 다시 놓고 또 뽑는 거예요.
같은 번호가 두 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 자리 자연수를 모두 몇 개인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텐데, 자, 여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죠. 항상 왼쪽, 그러니까 제일 큰 자리부터 뽑는 겁니다.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을 제외하고 모두 9가지입니다. and 100의 자리를 쓰거나가 아니라 100의 자리를 쓰고 그리고죠. 그리고 and예요. 고유 법칙. 10의 자리는 0이 올 수 있습니다. 10개. 1의 자리도 0이 올 수 있어요. 10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오케이. 2번 같은 문제가 정말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런 조건들. 이게 처음에는 뭔가 싶어요. 자, 보세요. 이게 조합의 별미,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A, B, C예요. 크기 순으로 A가 제일 크고 B가 크고 그다음에 C가 만족하는 자연수입니다. 뭔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세 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를 A, 10의 자리를 B,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C라고 하는데 A가 A, B, C 순으로 커.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 다른 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중복해서 여러 번 뽑아도 된다고 하지만 2번 조건은 같은 수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만약에 이렇게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을 때 순열로 풀면은 엄청 복잡해져요. 왜냐면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요. 크기순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뽑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세 수를 뽑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뽑으면 그냥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수는 100의 자리고 두 번째 큰 수는 10의 자리고 제일 작은 수는 1의 자리로 그냥 배치가 되는 거야. 어차피 서로 다른 세 수니까 뽑기만 하면 돼요.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뽑는 수 경우입니다. 메모해 주세요.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있어서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아닙니다. 오케이? 의미를 알면 좀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수에서 3개를 뽑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C 콤비네이션 3. 선생님 0이 있잖아요. 상관없죠. 왜냐면 3개 중에 하나가 0이 또 상관없어요. 0은 제일 작은 수니까 1위 자리로 밖에 안 갑니다. 오케이? 1위 자리로 밖에 안 가요. 그래서 0을 포함해서 10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부등호라서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아닌 거고 3번이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도 별표 3개 놓고요. 3번은 의미뿐만 아니라 풀이 방법도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A가 등호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문제가 확 달라져요. A가 B보다 커 나왔고 B는 또 C보다 커 나왔던 조건입니다. 이때 이 경우를 하나하나 다 나눠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은 A, B, C인 경우 포함되죠. 1번 그죠? 이건 이미 구했죠. 그 다음에 2번은 A는 B보다 크지만 B가 C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B와 C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B가 C보다 큰 거는 여기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먼저 구했어요. 2번의 경우는 1번의 경우 외에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A와 B가 같고요. 그러니까 큰 수가 아이고 이래. 큰 수가 제일 작은 수는 서로 다른 수지만 큰 수가 똑같은 수가 두 번 뽑힌 거예요. 이 경우도 가능하겠죠. 3번, 3번. 그리고 A, B, C가 모두 같을 수도 있어요.
4번. 이 각각의 경우를 나누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각각의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B와 C가 2번을 보세요. B와 C가 같은 걸 뽑는 걸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10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함수는 같은 수일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이 경우가 C 콤비네이션 2라는 것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3개 중에서 2개 같잖아요. B, C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만 뽑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C는 또 뽑히니까. 그죠? B가 뽑혀야 되니까. B와 C는 같아야 되니까 A와 B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10개에서.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A와 B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여기서 그렇지. 3번은 A와 C A와 C만 A와 B A와 C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A와 B는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A 콜 B 콜 C. 그러면 세 수가 같아야 되니까 세 수가 모두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됩니다. 세 수가 모두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이거나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4번 조건에서는 A, B, C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돼요. 자, 이런 조건들. 자, 그 다음에 30-19번. 자, 이거는 별표를 한 10개나 해야 됩니다. 100% 시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조건을 배웠잖아요. 그죠? 함수 조건. 그죠? 이 경우의 수가 함수와 연관을 시켜서 많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정의역이 1, 2, 3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1, 2, 3, 4, 5인 함수 f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 1번 조건 i가 j보다 크면 함수 값도 큰 f의 개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일까? 함수 값도 크대요. 자, 뭐 일단은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정의역이 크면 함수 값도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공역 1, 2, 3, 4, 5 중에서 자, 얘는 5개 중에서 x에 대응되는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3개를 뽑으면 예를 들어서 1, 3, 4를 뽑았어요. 그러면 1은 무조건 제일 작은 수에 대응되는 거고 2는 중간 수에 대응되는 거고 3은 제일 큰 수에 대응되는 오직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번은 그냥 5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역에서 세 수를 그냥 뽑는 거야. 뽑으면 제일 작은 수는 1, 두 번째 수는 2, 세 번째 수는 3에 대응되는 함수값이라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2번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2번은 등호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얘는 매우 어려워요. 함수의 개수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우를 다 나눠야 돼요. 위에 여기 3번에 1, 2, 3, 4로 나누는 경우처럼 얘는 다 나눠줘야 돼요. 뭐냐면 1번 자, 지금 이제 정의역이 1, 2, 3이 있다 보니까 함수 값은 F1, F2, F3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F1, F2, F3 뽑기만 하면 되죠. 얘는 5 콤비네이션 3이에요. 그죠? 뽑기만 하면 그냥 제일 작은 값은 1의 함수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2의 함수값, 제일 큰 값은 3의 함수값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2번. 등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위에 예제 3번과 똑같습니다. 자, F1과 F2가 같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3. 자, 이 경우는 같은 수는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수를 뽑고 그 다음에 작은 수가 한 번 더 뽑힌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O 콤비네이션 2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 F1, F2 이퀄 F3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수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역에서 5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나머지 하나는 큰 수는 그냥 똑같은 수가 다시 한번 나와야 돼요. 그리고 4번 F1 equal F2 equal F3입니다. 쟤는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5가지죠. 자,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일단은 30-19번 함수 연계된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100%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런 문제는 골라서 별표, 밑줄별표 메모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0-12번 가로줄 4개와 세로줄 5개가 있는 간격으로 이런 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직사각형은 지금 표에서 보듯이 가로에서 2줄, 세로에서 2줄을 선택하면 되죠. 가로 2줄 and 세로 2줄이에요. 근데 가로가 몇 줄이에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퍼미테이션 아니에요. 순서 없어요. 윗변 아랫변 순서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의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and 그 다음에 세로줄 5개 중에서 2줄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독특한 문제라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오, 이걸 어떻게 구하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 60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개수. 자, 가로, 세로 하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단위 길이를 1이라 본다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6개고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20개의 교점에서 3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자, 이건 별표 3개. 삼각형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직접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3점이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일직선 위에 있는 3점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3개의 점이 삼각형이 되기 위해 삼각형의 꼭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직선 위에 없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것이 총 경우의 수죠. 그죠? 그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일직선 위에 3점의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4가지 경우 직선이 가로줄일 때 보세요. 가로줄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일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됩니다. 그게 네 줄이 있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 풀마 2분의 1인데요. 플러스 1일 때 얼마냐면 2분의 1은 보세요. 자, 요 2분의 1.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요게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근데 얘는 점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그으면 될까? 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이 세 점을 지나죠? 하나, 하나, 둘, 셋. 이 세 개 중에 세 개.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면, 자, 가로줄에서도 여기서도 해당됩니다. 이런 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를 빼줍니다. 어딨냐면, 자, 얘는, 자, 가로에서 두 개. 오케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여기서도 두 개씩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그을까요? 하나, 둘, 그죠?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빼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풀마 1인 경우, 이건 긋기 쉽죠? 풀마 1인 경우 어떻게 그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이런 경우 하나, 그죠? 3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이 경우는 4개 중에 3개죠? 꼭지점이 4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가 2개가 있네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2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여기. 그죠?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현재는 1인 경우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두 가지가 4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고 얘는 1, 얘는 1. 그래서 4 콤비네이션 3, 이 두 개,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 3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세로줄일 때입니다. 세로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거 세로줄이잖아요. 여기에 몇 개의 점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3개. 이게 세로줄이 몇 개냐면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 콤비네이션 3. 이 문제도 거의 100%예요. 100%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 와, 이런 걸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걸 대답해주면 되는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워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는 하나만 해보자. 1번을 보자. 1번.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1번에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자, 1번 어떻게 풀면 될까? 1번. 모든 점의 개수. 점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빼줍니다. 자,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여기 일직선상에 4개의 점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점의 개수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이 지름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도 한번 해보세요. 별은 삼각형이 안 되는 것이 이런 직선상에 있는 건데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야? 왜 네 줄이야? 다섯 줄이야. 다섯 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선생님이 아까 너무 두껍게 꽂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점이 10개입니다. 10 콤비네이션 3인데 여기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가 5가지가 나타납니다. 5 곱하기 4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0-21번을 볼게요. 평면에서 세 개의 평행선이 이것과 평행하지 않은 다른 네 개의 평행선과 서로 같은 간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세 개의 평행선이 하나, 둘, 셋, 그리고 평행하지 않은 다른 네 개의 평행선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어, 서로 같은 간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루어지는 평행선의 개수. 자, 평행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사각형의 평행선이나 가로에서 두 개, 세로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평행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가로가 세 줄이니까 3 컨비네이션 2, 그리고 가로만 있으면 안 되죠. 세로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and 곱하기입니다. 4 컨비네이션 2, 이거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가 아닌 평행사변의 개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여기 18인데 18에서 마름모.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6개가 있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단위 길이라고 했을 때 1인기 6개, 그리고 2인기 2개가 있어요. 자, 2인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2개가 있어요. 그래서 6 더하기 8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 평행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겠어요. 이거 여러분 별표 3개 놓고 위에 참고해서 이거 풀이 과정을 한번 잘 적어보세요. 삼각형의 개수 문제는 눈여겨봐야 돼요. 오케이?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걸로 아까는 정사각형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풀마 2분의 1, 풀마 1 이렇게 냈는데 평행사변은 어떻게 할까? 그걸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해설을 보고 한번 고민하다가 해설을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아직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30-13번. 이거는 여기는 조 나누기예요. 조 나누기. 자, 이 문제는 이게 그룹 나누기. 그룹 나누기, 그룹.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룹 나누기가. 자, 여기는 별표를 해놓고요. 왜 어렵냐면 조별 인원이 다르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정석연구 문제를 풀기 전에 정석연구를 먼저 봅시다. 서로 다른 문자 ABC들을 한 개와 세 개로 두 묶음으로, 그러니까 한 명과 세 명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두 개 두 묶음으로 나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 근데 문제는 한 개와 세 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얘는 간단합니다. 한 개를 먼저 뽑아 4개 중에 4 콤비네이션 1, 그리고 세 개는 그냥 한 묶음이니까 3 콤비네이션 3이 됩니다. 근데 두 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은 일단은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 콤비네이션 2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AB와 CD인데요. 얘를 CD와 AB 같은 그룹이죠. 그죠? 같은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개수가 같은 그룹의 컨비네이션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2 팩토리얼 같은 거. 그래서 2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또는 2 팩토리얼 분위를 곱해준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개념이.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같은 수의 묶음이 n개일 때는 n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n 팩토리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9개를 3개 플러스 3개 플러스 3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9 컨비네이션 3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이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눠주냐면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같은 경우가 나타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묶음으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3개, 4개, 5개. 세 묶음? 경우가 다르네요. 그러면 그냥 12개에서 3개, 나머지 9개에서 4개, 그리고 5개, 5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같은 개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5개도 두 묶음이 개수가 같네요.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곱하기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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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묶음으로 나누면 12 컨비네이션 4 곱하기 8 컨비네이션 4 곱하기 4 컨비네이션 4 한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묶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조 나누기, 사람을 가지고 조별 나누는 문제로 주로 다뤄줘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묶습니다. p개, q개, r개로 묶어요. p, q, r의 합은 n이 되겠죠.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이 수인데 일단은 서로 다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n 컨비네이션 p, 그 다음에 n-p 컨비네이션 q, r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2 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줘야 되겠고요. 세 개가 모두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조를 나누는데 3명, 3명, 4명, 3조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이런 거예요. 10 컨비네이션 3명이니까 셋. 그럼 7명 남으니까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오케이. 그런데 두 그룹의 명수가 같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눈다고 한다면. 근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추가됩니다. 10명 중 2명은 여학생이고 여학생은 같은 조에 넣기로 합니다. 10명 중 2명은 여학생이고 여학생은 같은 조에 넣는 거예요. 근데 같은 조에 넣는데 3명인 조에 넣는 경우가 있고 4명인 조에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보면 일단은 여학생 2명을 첫 번째 3명인 조에 넣는 경우예요. 그럼 남학생을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요? 남학생 8명을 1명, 3명, 4명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명, 3명, 4명은 경우의 수가 다 다르잖아요. 묶음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학생 4명을 2명을 4명 조에 넣는 경우예요. 그러면 남학생 8명을 3명, 3명, 2명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 2명인 조에 여학생 2명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명, 3명, 2명인 경우는 3명, 3명 명수가 같은 두 개의 조가 있다 보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자, 이걸 연습해보자.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4명, 6명 두 조로 나누면 너무 쉽죠.
그러면 10명에서 4명을 뽑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6명 남았는데 6명은 그냥 한 조가 되겠죠. 6 콤비네이션 6이 되겠죠. 자, 그런데 5명 뽑을 때는 10 콤비네이션 5 곱하기 5 콤비네이션 5에서 멈추면 안 돼요. 명수가 같기 때문에 2 팩토리얼 분의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30-23 15송이가 있습니다. 자, 5송이씩 세묶음. 그러면 이걸 쓸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5 콤비네이션 5, 10 콤비네이션 5, 5 콤비네이션 5인데 세묶음의 수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자, 5송이씩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나누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달라요. 오케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 별표 하나 해놓고요. 자, 세묶음을 일단 나눴죠. 그죠? 나눴어요. 자, 나누는 방법은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세 사람을 A, B, C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세묶음을 A, B, C를 그러니까 꽃을 딱 정해 놓고 꽃을 세묶음을 이렇게 놔요. 바닥에 놓고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식에다가 곱하기 3팩토리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또는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24번 10명을 3명, 3명, 4명으로 나누어 3개의 호텔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인데요. 특정한 이명은 같은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럼 이 두 명이 아까 똑같죠? 두 명이 이거는 뭐 예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네요. 3명인 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럼 1명, 3명, 4명이 되는 거예요. 8명이 그죠? 그럼 다음에 4명인 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셋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자 1번의 경우의 수는 자 3명인 조니까 나머지 8명을 1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4명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특정한 이명 여기다 플러스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명을 나눕니다. 8 콤비네이션 1 곱하기 7 콤비네이션 3 곱하기 4 콤비네이션 4 명수가 다르니까 끝이에요. 또는 2번 더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3명 2명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나중에 특정한 2명을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3명 그래서 자 보자 8 콤비네이션 3 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 3 2 콤비네이션인데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위에 예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문제 보자. 8명을 2명씩 4개 조로 나눈 다음에 2조는 시합을 하고 한 조는 심판을 보는 방법의 수를 구하자. 이거는 좀 너무 어렵다 문제가. 자, 별표 해놓고요. 일단은 8명을 2명씩 4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자 밑에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8 콤비네이션 2, 6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2 콤비네이션 2 곱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자, 그러면 8명을 2명씩 4개 조로 나눴습니다. 근데 두 조는 그렇죠. 이제 4개 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4개 조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조는 시합을 합니다. 그럼 4개 조에서 2개 조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2개 조가 남잖아요. 그 2개 조 중에 한 조를 선택해 가지고 또 심판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합을 할 2개 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이거는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얘네들은 시합을 하는 거야. 오케이? 선택만 하면 걔들은 시합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하면 시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야. 나머지 2개가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한 개는 하나는 심판을 봐야 돼요. 근데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에는 2잖아요. 그냥 이 콤비네이션 1 또는 이 콤비네이션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